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LG전자가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고 10% 급등하는데 이렇게 전문가님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번 주에 LG그룹 쪽 LG전자고 LG생활건강 사보자. 지금 너무 싸다.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를 해주신 게 엊그저께인가요? 이번 주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어제와 같습니다. 반도의 매매 희생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역발상 접근할 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내용들 좀 이 시간 풀어주시죠. 네, 저는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를 뽑는다고 한다면 작년도는 풍부한 유동성 장세였고요. 올해는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또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40조, 50조 시장이 넘나드는 과거와 지금은 25조 내외의 거래대금이 양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 구간이라서 저는 주식은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만 사야 된다. 그래야 계속 ING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ING가 되어야 기회가 왔었을 때 그 수익을 거머쥘 수가 있는 건데요.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는 주식을 골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0개 가운데 1개를 골라야 되는 건데 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또 게임주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지금 제일 잘 가고 있는 주식들을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다 보면 10개 가운데 1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 반대의 경우가 되었었을 때 타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동종 섹터가 시대의 흐름에 좀 편승됐다고 한다면 그걸 아예 거품이 좀 빠진 자리에서는 공략하자라는 것이 제 일관된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시장에서 많이 버림받거나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했었을 때 저를 좀 많이 미워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사야 되거든요. 그때는 다른 걸 보지 않고 그 기업이 가장 중요한 본질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주를 본다면 우리가 NC 소프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맨 처음에는 62만 원이 붕괴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거든요. 75만 원대여서 13만 원 폭락하는 시점에 62만 원 밑에서 두 번에 나눠서 사자. 그리고 66만 원에 매도 의견 드렸다가 58만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다시 사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이걸 거의 한 2, 3개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면서 왔었거든요. 그때는 리니지 W가 흥행할지 말지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리니지 게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리니지 2M 출시된 밸류면 요거는 그냥 매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반 정도 큰 수익이 났으니까 절반 정도 수익 확보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는 57만 원에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들고 있어요. 절반 정도 수익 확보하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얼마까지 가져갈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박이 났던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였었잖아요. 그죠? 이 가격 기억하십니까? 65,500원입니다. 그때 게임주들, 펄어비스나 이런 주식들 다 갈 때 얘만 안 갔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딘이 대박 나고 있는데 지금 대박 나기 전에 밸류다.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가격을 좀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11만 7천 원짜리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3만 원, 14만 원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는 저는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컨트롤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저는 6만 9천 원대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도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잖아요. 근데 디램하고 랜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비메모리 수익이 내년도부터는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DDR5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삼성전자한테 이 비메모리에 대한 밸류도 쳐줘야 되는데 그거 좀 빠진 자리니까 지금 옆으로 횡보한다고 해서 이게 전 중요하지 않고 8만 원대부터 잘 기다렸다가 그죠? 남들 안 살 때까지 남들 사고 싶었을 때 계속 기다렸다가
74,000원대, 그 다음에 69,000원대. 여기 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훌륭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가운데 하이닉스 관련된 중국 쪽에서 그런 게 있죠. 최신 장비를 미국에서 좀 반대한다. 그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관심이 없고 저는 그냥 97,000원에 매수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제가 다 사야 되는 자리로 전저점이 깨진 자리에 추천드렸던 자리가 97,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03,000원 폰센을 상향을 시켰는데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갈지 몰라요. 그냥 97,000원에 산 게 저는 그냥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수익 실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일부만 하시든지 더 가져가실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생방송은 제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진입했었을 때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다. 거품이 빠진 자리. 삼성전기는 제가 157,000원에 추천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157,000원은 삼성전기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FC BGA입니다. 저는 앞으로 서버 쪽 계속 커질 것 같고요. 클라우드 시장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우리가 모바일에 들어가는 기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계속 경쟁을 해야 됐습니다. BH나 그다음에 인터플렉스나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업체가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기판은 삼성전기가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거와 관련된 매출 비중도 2%밖에 되지 않았던 게 15% 됐으니까 저는 서버 계속 커질 것 같거든요. 마진도 더 높고. 그러면 157,000원에 매수한 건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거품이 빠진 자리니까.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10% 내외 정도 수익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 정도 수익 확보하고 절반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지면 더 좋은 거고 올라가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97,000원 추천드리고 삼성전기 15만 추천드렸을 때 얘네들은 결과치가 나왔지만 LG전자는 부담이 됐었잖아요. 안 가고 횡보했었잖아요. 그냥 122,000원이라는 자리가 전 중요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13만 원으로 제가 컨센을 상향한다 기준가를. 그래서 13만 원 당연히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112,000원 오면 그냥 두 번에 나눠서 사라. 근데 여기서 주위에서 막 못 사게 할 거예요. 막 들들 볶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사야 된다 이겁니다. 네, 사야 된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겁니다. 왜 사는 거냐면 LG전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TV 가전이잖아요. TV 가전이 이게 잘 나가는데 제 골치 아팠던 게 모바일 사업부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버리기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애플카 이슈가 오늘 뉴스로 나올지 몰랐어요. 2025년도까지 출시될 전망이다.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122,000원에 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15만 원에 사지 않고 14만 원에 사지 않고 거품 빠진 자를 계속 기다렸다가 옆으로 횡보하든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하든 뉴스가 나오든 말든 모바일 사업부 버렸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한 진입 자체를 워낙 잘하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는 월데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22,300원에 가지고 있고 25,500원대 한번 샀거든요. 절반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나머지 안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한테 45,500원에 추천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투매 기준가다라고 해서 이거 저희 아직도 절반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 수익 확보하고 조정이 나면 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초에 진입을 했었을 때 내가 유리한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요. 우리가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지 안 커질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제약에 대한 그래서 좀 좌절하거나 힘드신 구간을 겪었잖아요. 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 텐데 그거 다 걷어치우셔라 이거예요. 네, 다 걷어치우셔라. 이거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좀 어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아있을까요? 네, 한 2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제가 바이오제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이오제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이거 살릴 수 있다,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당연히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당연히 살아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제가 부정하고 앵커님이 부정하고 막 부정을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mRNA하고 CMO에 투자하잖아요. 그 햇밥 만드는 CJ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빅파마 업체가 지금 다이소나 지금 4조에 지금 인수하지 않습니까? 엘라일람 얘기도 나오고. FDA에서 지금 세포치료제 쪽 조건부 이거 좀 최대한 승인 앞당기고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요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셧다운 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크게 침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바이오 관련된 주식이 이렇게 부진할까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물량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 매매 당해서 이 판에서 당신들 나가라 이겁니다. 투자 주체들이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 투자 주체들은. 반대 매매가 첫 번째 진행된 다음에 살리기 시작했던 주식이 셀트리온이었고 20만 원 붕괴된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이야기했었죠. 20만 원이 깨졌던 자리. NC소프트 여러분들 전주점 깨졌을 때 제가 추천 많이 드렸었죠. 깨지는 자리.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1만 2천 원 가까이 오면 또 다시 매수고 23만 7천 원 오면 다시 가둬두는 거다. 그래서 요 구간은 연말까지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둬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점프업이 되면 27에서 28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은 여기까지 딱 역할인 거예요. 반대 매매가 마무리가 되는 걸 얘의 역할인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CMO 쪽과 mRNA에 관련된 이 플랫폼들을 투자 주체들이 시장에서 재료로 써먹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그다음에 플랫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되겠죠. 얘네들을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죽이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구조적인 악재가 나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산발을 벌여야 됩니다. 바이오 이제 안 되겠다. SK 최태원 회장이 야 우리 바이오 사업 접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얘들 다 밑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거품이 빠진 자리로 기준을 삼는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그 90만 원대 직전인데 이거 돌파하는 양봉 나오면 그 다음에 95에서 96까지 제압하는지 보세요. 그럼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 다시 자금 들어올 수 있고요.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3반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2만 원대 방어가 계속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래야 중심이 잡힙니다. 중심이 잡히면 대형주들은 각자의 기본 역할을 하는 거야.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돈을 어디다 쏠 것이냐? 그럼 FDA에서 지금 밀고 있는 분야를 봐야 됩니다. 어디를 밀고 있냐면요. 세포 치료제를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세포 치료제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포 치료제. 그래서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첫 번째 종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NK맥스가 그래서 먼저 베팅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올해 8월 달에. 그리고 GCL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GC셀이죠. 녹십자 랩셀에서. 이 두 종목이 세포 치료제 1, 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뭐가 가는 거냐면 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체들로 가는 겁니다. 플랫폼 관련된 업체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게 올릭스고요. 그 다음에 ST팜이고 관련된 최근에 공시가 나왔던 네오캠 바이오, ADC 관련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여기 알테오젠, 이런 ADC 업체들,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잘 보시면 이번 구간도 여러분들이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하시면서 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